K방사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미래 전장의 환경을 선도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날 수 있다. 최근에 대형 잠수함과 미사일, 방공무기 같은 무기체계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대비 고성능입니다. 잠재적 구매자들의 신뢰성을 주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잠수함 사업을 기반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K방사는 100조의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K방사의 핵심적인 이런 성장 요인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뛰어난 가성비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만 끝나느냐? 가심비도 좋다는 거예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도 높다는 겁니다. 고성능의 어떤 합리적 가격은 K방산의 제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 독일 또 프랑스 이런 주요 방산 강대국의 기존 방산 제품에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뒤지지도 않고 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운용하고 피드백을 받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도 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서 가격도 싸고 그에 대한 성능도 우월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K방산의 시장이 확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핵심 요소인 운용 유지의 비용이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무기체계를 구입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총 수면 주기를 고려했을 때 구매국들이 좋은 호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도적인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다 만들어서 그 국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그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겠죠.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술을 축적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그들도 그런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내재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객들의 적극적인 유연한 맞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고객들이 필요한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있고 또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현지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우리가 정부에서 전폭적인 세일즈 외교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이런 또 외교부 이런 다각적인 정부 부처에서의 협업이 또 지금의 K방산의 100조 시장을 만든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의 빅4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 우주산업 이렇게 네 기업이 빅4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의 수주를 통해서 국내 산업의 생태계에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과 또 부정적인 영향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긍정적인 영향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규모의 수주를 통해서 또 방산기업이 자체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원자재 구매 또 부품 생산 또 조립 이런 여러 가지 전방위적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철강 또 기계, 전자, 화학 이런 관련된 기반 생산 산업들이 같이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고용 증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협력 기업들, 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다양한 협력하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기술력 향상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첨단 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수주한 이 기업들을 통해서 또 연구개발, 그 R&D를 할 수 있고, 그 R&D 여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 AI를 통해서 또 무인화를 한다든지, 스텔스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정밀 유도 기능을 확대하는 이러한 최첨단 어떤 그 방산 기술의 개발의 R&D를 통해 더욱더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더 박차를 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군수품의 여러 가지 그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서 대규모 수주를 통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욱 정교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지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규모 수주를 통한 시너지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의 산업의 품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협력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K방산의 대규모 수주를 통해 가지고 이 빅4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협력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소재를 납품한다든지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동반선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그 발전과 또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의 공급망이 더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부작용인데요. 어떤 특정 그 빅4 기업의 방산 수주는 방산 분야에 막대한 여러 가지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의 어떤 동력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 인력에 대한 편중도 있을 수가 있겠죠. 대기업 위주의 어떤 인력이죠.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들에 대한 인력난이 많이 심화되는 것이 방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듯이 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수출 시장의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도 있죠. 지금 유럽에 대한 몇 개 국가의 위주로 수출에 편향되어 있지만 다변화된 무기체계 또 다변화된 고객층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내수 시장도 바라보면 이 수출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 우리 군이 요구하는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발에는 좀 소홀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향에만 집중하다 보면 국내에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에 대한 소홀에 대한 우려도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그런 반면에 기술에 대한 유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산에 대한 무기 체계는 극도의 보안적인 요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에 따른 기술적 보안 요소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큰 우려 섞인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K방산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강화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미래를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형 무기체계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AI, 로봇, 유무인 복합 체계, 또 우주, 사이버 등 미래전장의 핵심 분야에 대한 그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또 유무인 복합체계의 구현은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서 이런 패러다임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의 기술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기술의 융합과 가속화입니다. 한국의 강점인 IT, AI, 반도체, 통신 이런 민간 첨단 기술들을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술들에 대한 다양한 산업적 시너지가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업들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들을 국방 분야에서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활용해서 그 기술들이 다시 또 민간에 적용시켜지는 그런 선순환적인 민간 기술의 융합을 가속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 및 소재 국산화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양한 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기술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국산화를 제고함으로써 독자적인 기술을 통한 무기체계 확보가 필요합니다. 미래 무기체계는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또 지휘 통제 시스템, 또 AI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통합과 운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원가 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무기체계는 시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양산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양산 규모를 확대하고 또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떤 그 금융적 지원과 또 정부의 지원, 또 투자의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또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는 기술을 이전해주고 하는 절충교역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절충교역의 전략적 활용도 필요하죠. 단순히 기술 이전을 넘어서 공동 생산을 한다든지 현지의 R&D에 투자한다든지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객 맞춤형 실질적인 절충교역의 방법을 통해서 전략적 수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더 확대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기반의 무기체계 플랫폼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파일럿에 대한 자율비행과 또 AI 기반의 지휘통제 의사결정 시스템, 또 AI 기반의 감시 정찰 및 표적 시스템, 또 생산형 AI를 통한 국방 분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무인 복합체계 및 군집 기술입니다. 이 유무인 복합체계 및 군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AF-21도 유무인 복합체계의 K방산의 미래를 열었던 핵심 요소인 것처럼 우리가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한 군집 기술을 적극적으로 완성하고 무기체계에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군집 드론 로봇 기술은 우리가 로봇과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 중에 이제 스텔스 그리고 저핏한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KF-21도 계속적인 성능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5세대급 스텔스 기술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피탑 무인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레이더망에서 회피할 수 있는 생존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초고속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미래 전장에 여러 가지 그 지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더욱더 또 중요한 것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화입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첨단 무기 체계는 사이버에 취약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안적 요소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적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소재 및 에너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첨단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투기와 전차 등 무기 체계를 경량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및 추진 기술이 필요하죠. 전투기의 엔진의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적 기술적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인기의 장기간 체류를 통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수 있는 혁신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R&D 생태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도의 국방 R&D 혁신을 확대해서 정부 주도의 R&D를 넘어 민간 기업, 스타트업 기업, 또 대학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집약돼서 국방 분야에 효율적인 접목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신속 획득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민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걸 국방에 접목시키는 기술들에 대한 그 시간들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한 획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K방사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미래 전장의 환경을 선도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방산 100조 시장의 그 이상을 넘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또 글로벌 방산 시장으로 더욱 강력하게 리더십을 확보하고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대형 잠수함과 미사일, 방공무기와 같은 것들의 무기체계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의 어떤 그 해외 기업들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K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장보고 3급 K 잠수함은 독자적인 건조와 기술력 확보를 통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배경이 됩니다. 한국은 1990년대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장보고 2를 건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장보고 3 급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하는 능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독자적인 건조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가격 대비 고성능입니다. 한국산 잠수함은 다른 그 독일, 프랑스 이런 그 해외의 기존 잠수함 대비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평가가 요소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운용 경험과 내수지장의 확보는 이런 그 잠재적 구매자들의 신뢰성을 주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수한 조선 사업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과 같은 기업들은 이런 그 잠수함 사업을 기반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수요의 동향도 있죠. 해양 안보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들은 해양의 여러 가지 그 테러와 또 불법 조업, 영유권 분쟁 이러한 그 해양 안보의 위협이 직면하고 있죠. 그에 따른 잠수함의 어떤 비대칭 전력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요소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적인 수요의 동향이 커지고 있는데 인도나 일본, 또 호주,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해군력을 통해 가지고 잠수함 도입과 성능 개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비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전체 잠수함의 시장에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확산 그 규제 속에서 잠수함은 틈새 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엄격한 비확산 규제를 받고 있지만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수출이 좀 자유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틈새 시장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 잠수함과 이런 그 천궁 같은 우리 그 특정 무기 체계들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 또 가성비, 또 신속한 납기 능력과 맞물려 내재적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어떤 그 불안정성, 또 새로운 위협에 대한 등장, 또 외부 요인의 어떤 그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우리 글로벌 수요의 동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기술적 우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방산의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방산의 수출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사는 국방력의 어떤 그 증가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산업들은 다시 또 국방에 들어와서 기술을 집약시키고 또 국가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기체계가 무기라는 것이 무언가를 살상하고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무기체계를 통해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자국의 어떤 그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경제적 효과까지 있다면 더욱더 좋은 거겠죠. 이 K방산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다루었던 핵추진 잠수함의 이런 큰 프로젝트는 국방에 있는 어떤 그 몇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 전반에 또 외교 전반에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썼던 책인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쓰고 출간했습니다. 이 우주경제에 투자하라의 제 책의 핵심 내용도 우주, 항공, 방산의 융합입니다. 방산도 항공산업 또 우주산업이 같이 융합돼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항공사업이든 우주산업이든 방산산업이든 새 산업들이 같이 융합돼서 연계되어야만이 더 활발하게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주산업이 방위산업을 함께 견인하고 또 항공산업을 함께 견인하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 분야의 기술들, 우주 기술들, 방산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고 또 각자의 산업들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방산에 적용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가 바라보는 그런 산업의 생태가 미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방산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고 기술들이죠. 그런 현재와 미래 기술들이 함께 접목시켜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시스템이 통합되어져서 우리 경제와 또 각각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